우리 오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상용 로그거든. 상용 로그. 우리가 이 상용 로그라는 게 뭐냐면 위치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얘기를 해요. 상용 로그. 그래서 로그 10의 n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위치 몇인 로그야? 10인 로그죠. 그래서 이 위치 10인 로그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밑을 생략해서 적을 거야. 로그 n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로그라는 걸 배웠지만 로그의 어떤 값들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히 우리가 모르잖아. 근데 그 로그의 값을 정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그게 위치 10인 로그를 기준으로 잡아줘. 왜 위치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가 몇 진법이니? 10진법이죠. 그래서 위치 10인 로그를 기준으로 로그의 값들을 구해놨어. 그래서 그 개념 원리를 한번 펴봐. 그러면은 이쪽으로 한참 가면 여기 보면 상용 로그 표라고 나와 있어요. 상용 로그 표. 보통은 문제에서 이제 상용 로그의 값들이 주어지긴 할 텐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이런 거야. 로그 만약에 1.23이래. 여기 이제 밑이 10이 생략된 거거든. 그러면 이 상용 로그 1.23의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쪽 라인 있지. 여기가 소수점 첫 번째 자리야. 까지 나타난 거야. 그럼 여기가 소수점 몇째 자리냐면 두째 자리거든. 그러면 1.2, 3이잖아. 그럼 여기 3. 그럼 얘랑 이렇게 만나는 요거 있지. 근데 여기 보면 요 값 앞에 뭐가 찍혀져 있어? 점이 찍혀져 있죠. 그래서 얘 값은 0.0899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얘가. 그러면 상용 로그 2.25 좋아요. 2.25의 값은 뭐가 될까? 0.352 이렇게 된다는 거지. 유라나 로그 1.73 얘 값은 뭐가 될까? 0.2380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값을 써먹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 그래서 이 상용 로그 표 똑똑한 사람이 구해놓은 거겠지. 근데 이 로그의 값이 우리가 정수나 유리수로 표현되지 않으면 다 무리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라고 구해놓은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상용 로그를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우리 이 로그의 값을 상용 로그의 값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n 더하기 알파의 꼴로 표현할 거야. 이 n은 정수를 의미하는 거고 알파는 소수를 의미를 한다. 근데 이 중요한 게 이 알파의 값은 양의 소수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야. 음수로 표현하면 안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양수로 표현해야 이 녀석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 근데 굳이 이 상용 로그의 값을 이 정수와 소수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 정수 부분이 갖는 의미와 이 소수 부분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상용 로그 값에서의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의미하는 거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의미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 거거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정수 부분의 의미 n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그 5.17 상용 로그 5.17이 0.7135야. 근데 봐봐, 로그 51.7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51.7이라는 건 5.17에다가 뭐를 곱한 거야? 10을 곱한 거죠.
그럼 얘는 로그 5.17 더하기 상용 로그 10이야. 그럼 상용 로그 10이니까 얘 값은 뭐가 돼? 1이 되는 거지. 그리고 로그 5.17이 0.7135니까 1.7135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로그 517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는 로그 5.17 곱하기 10인 거죠. 자, 100. 그럼 얘는 로그 5.17 더하기 상용 로그 100인데 로그 100은 뭐야? 2죠. 그래서 2.7135 이렇게 표현된다고. 자, 로그 5170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로그 5.17 곱하기 1000이야. 그럼 얘가 로그 5.17 더하기 로그 1000 이거거든? 그럼 상용 로그 1000 얘는 이게 1000이 10의 세제곱이니까 3이잖아. 그래서 3.7135 이렇게 돼버린다고. 근데 이 녀석들의 변화를 보면 자, 이 진수 부분을 잘 봐봐. 이 진수 부분에서 정수 자릿수가 51.7이니까 이 정수 부분의 자릿수가 여기 몇 자리인 거야? 두 자리인 거죠. 517은 몇 자리야? 세 자리. 5170, 네 자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진수 부분의 이 정수의 자릿수가 하나씩 커질 때마다 로그 값의 정수 부분의 값이 계속 1씩 어때? 커지죠. 로그 5.17은 정수 부분이 한 자리야. 근데 여기에 정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여기는 두 자리인데 1이고, 세 자리인데 2고, 네 자리인데 3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상용 로그 값에서 이 정수 부분이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는 n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진수의 정수 부분 자릿수에서 1을 빼면 그게 n의 값이 되는 거고요. n의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뭐가 돼? 정수 부분의 자릿수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그 1025.33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얘가 n 더하기 알파꼴로 표현해야 된대. 그럼 그때 n의 값을 물어보면 1025니까 4자릿수잖아. 그럼 이게 4자릿수니까 빼기 몇 해줘야 된다고? 1을 해줘서 n의 값은 뭐가 된다?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니? 로그 1, 2, 3, 4, 5, 6, 7.25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가 n 더하기 알파꼴로 표현할 거래. 그럼 이때 n의 값은 얘가 몇 자리 정수야? 정수 부분이 몇 자리야? 7자리죠. 그러니까 거기서 빼기 1을 하면 n의 값은 뭐가 돼야 돼? 6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로그 x의 로그 x가 2 플러스 알파일 때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어. 단 알파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아요. 근데 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보니까 이 값이 얼마야? 2죠. 그러면은 요 x의 정수 부분은 자릿수가 몇 자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세 자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에 x는 세 자리니까 100 이상이고 999 이하가 돼야겠지. 그래서 자연수 x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900개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지금 방금은 선생님이 n의 값이 어떤 상황을 생각했어? 양수인 상황을 생각했단 말이야. 그럼 이번에는 음수가 되는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로그 5.17이 0.7135야. 한 번 더 적고 할게. 자, 이번에는 로그 0.
0.517이야. 그럼 얘는 로그 5.17 곱하기 뭐가 돼야 돼? 10분의 1인 거죠. 그럼 얘는 로그 5.17 더하기 로그 10분의 1이야. 그럼 로그 10분의 1은 뭐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더하기 0. 뭐가 돼야 돼? 7 하나 3호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거야. 로그 0.0517이야. 그러면 얘가 로그 5.17 곱하기 얘는 100분의 1이거든? 그럼 얘가 로그 5.17 더하기 평형 로그 100분의 1인데 100분의 1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0.7135 이렇게 돼버려. 봐봐. 소수점의 자릿수가 계속 하나씩 어떻게 돼? 작아지고 있죠. 그랬더니 여기 정수 부분의 값이 1씩 어떻게 돼? 작아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때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 n의 값이 음수일 때 자, 0.517은 이 5라는 숫자가 소수점 몇째 자리야? 첫째 자리죠. 그리고 여기는 0.0517이니까 여기 5라는 숫자가 소수점 둘째 자리인 거지. 그래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소수점 아래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n째 자리에 나타난다라는 거야. 해석을 이렇게 해. 얘는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왔어? 첫 번째. 얘는 몇 번째 자리야? 두 번째. 근데 여기 내가 n에다가 뭐를 씌웠어? 절대값을 씌웠지. 여기서 n의 값이 뭐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뭐가 돼? 첫째 자리가 되는 거잖아. 얘는 마이너스 2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둘째 자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음수일 때는 소수점 아래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n번째 자리에서 나타난다로 해석을 한다고. 예를 들어볼게. 로그 0.00007 이게 n 플러스 알파래. 그러면은 도아야 요 n의 값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5가 되면 된다는 거야. 로그 0.00301 이렇게 되겠다. 근데 이게 n 플러스 알파래. 그럼 유라나 얘는 n의 값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정수 부분이 갖는 의미는 결국엔 자릿수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n의 값은 자릿수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소수 부분의 의미를 해서 얘는 결론만 먼저 조금 얘기를 하자면 숫자의 배열과 관련이 있어요. 자, 이게 눈치챈 사람도 있었겠지만 자 봐봐. 예를 들면서 여기 지금 다 소수 부분은 어때? 같죠? 소수 부분이 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 진수의 숫자의 배열 상태를 봐봐. 나오는 순서가 517, 517, 517, 517이고 모두 다 같죠. 음수일 때도 봐봐. 마이너스 1 더하기 0.7135, 마이너스 2 더하기 0.7135, 7135, 7135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들도 보면 517, 517 이런 순서로 나타나. 그래서 소수 부분이 같으면 진수의
숫자 배열이 같다고 해석을 해요. 이해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로그 5.17이 0.7135예요. 근데 문제에서 로그 x가 2.7135 이렇게 주어졌고 로그 y가 마이너스 1.2865 이렇게 주어졌어. 그랬을 때 x 플러스 1000y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거든. 그러면 우리가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뭘 관찰해야 되냐면 소수 부분을 먼저 관찰을 해야 돼. 근데 이 둘의 소수 부분이 어때? 같죠? 근데 여기 정수 부분이 몇 자리야? 정수 부분이 몇이야? 2지. 그러면 이 x의 정수 부분의 자릿수가 몇 자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3자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때 x는 그냥 517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제 로그 y를 보니까 이건 마이너스 1.286이야. 근데 내가 상용 로그에서의 소수 부분은 항상 어떤 수로 표현돼야 된다 그랬어? 소수 부분은 음수가 아니라 0과 1 사이의 양수로 표현돼야 된다고 그랬지. 근데 이 마이너스 1.2865는 얘가 마이너스 1 빼기 0.2865거든? 그럼 얘가 지금 소수 부분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래서 얘를 양수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0을 이용을 할 거야. 1을 한번 빼주고 1을 한번 더해줘.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정수 부분이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여기 소수 부분이 뭐가 돼? 0.7135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은 7135, 7135 소수 부분이 어때? 같지? 그럼 숫자의 배열 상태는 똑같다고. 근데 여기 정수 부분의 값이 얼마야? 그럼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와야 돼? 둘째 자리. 0.0517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x 더하기 1000i랑은 517 더하기 51.7 그래서 568.7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만 정확히 알면 돼. 상용 로그에서의 정수 부분은 도화야 뭐랑 관련이 있다고? 자릿수. 소수 부분은 유라나 뭐랑 관련이 있다고? 숫자의 배열과 관련이 있어. 그 두 개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때 써먹냐면 이런 거야. 2의 30제곱의 자릿수는 이렇게 물어봤어. 상용 로그 2는 0.3010이래. 자릿수.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별로네. 2의 30승은 몇 자리 정수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몇 자리 정수니? 그러니까 이게 몇 자리 정수니까 뭐랑 관련된 거야? 자릿수랑 관련된 거야. 그럼 결국엔 상용 로그의 뭐랑 관련이 있다? 정수 부분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용 로그 2에 30제곱 이렇게. 그럼 얘는 결국엔 30 곱하기 뭐가 돼야 돼? 로그 2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로그 2가 0.3010이잖아. 그럼 30배를 하니까 뭐가 돼야 돼? 9.0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상용 로그의 값, 여기 정수값이 얼마래? 9래.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몇 해주는 거야? 1 해주는 거야. 그래서 10자리 정수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이해됐니? 얘들아 1024는 얼마야? 아니 1024 2의 10제곱은 얼마야? 1024죠. 그럼 몇 자리 정수야? 4자리 정수잖아.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봐. 2의 10제곱에다가 상용 로그를 취했어.
그럼 이게 10 곱하기 로그 2잖아. 그럼 이게 10 곱하기 0.3010이지. 그럼 이게 3.01이잖아. 그럼 여기 정수 부분의 값이 얼마야? 3이지. 그럼 여기다 1을 더하니까 몇 자리 정수야 여기다? 4자리 정수. 그렇게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다.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의 30제곱 나누기 2의 20제곱은 이것의 정수 부분의 자릿수는 이렇게 물어봤어. 로그 2는 0.3010, 로그 3은 0.4771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의 자릿수니까 결국에는 상용 로그를 취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n 더하기 알파꼴로 표현될 거거든? 이 n을 구하는 거지 다시. 그러면 여기는 나누기니까 결국에는 빼기로 쓸 수 있죠. 그래서 30 곱하기 로그 3 빼기 20 곱하기 로그 2 이걸 계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30 곱하기 0.4771 빼기 20 곱하기 0.3010 이걸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3일은 3, 73, 21, 73, 21, 14.314 빼기 6.02 이거거든. 6.02를 빼면 계산하면 8.293 이렇게 돼버리네. 그럼 이게 8이잖아. 그러면 얘의 정수분의 자릿수는 몇 자리가 돼야 돼? 9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3의 20제곱의 최고 자리 숫자를 A 그리고 1의 자리 숫자를 B라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단 로그 2는 0.30, 로그 3은 0.4771 이렇게. 자, 이 3의 20제곱을 전개할 거야. 그럼 이걸 전개했었을 때 최고 자리 숫자를 A, 1의 자리 숫자를 B라고 했거든. 그럼 이제 1의 자리 숫자 같은 경우는 규칙성을 찾으면 돼요. (3의 1제곱은) 3이죠. 그럼 3의 2제곱은 9잖아. 3의 세제곱은 27, 3의 4제곱은 81, 3의 5제곱은 243이야. 3의 6제곱은 729거든. 1의 자릿수를 관찰하면 3971, 39죠. 그러면 3의 7제곱은 여기다가 또 3을 곱하니까 뭐가 돼? 7이 되지. 이해가? 그럼 3의 8제곱은 7에다가 또 3을 곱하니까 1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1의 자리 숫자가 3971로 반복이 돼. 주기가 몇이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20제곱이잖아. 그럼 얘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0이죠. 4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그럼 따라서 1의 자리 숫자 B는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이해되니?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최고 자리 숫자를 찾아야 돼. 최고 자리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3의 20제곱을 이렇게 쭉 나열하잖아. 그러면 여기 맨 앞에 숫자가 뭐냐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결국에 얘는 숫자에 뭐랑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배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의 배열과 관련되어 있다면 뭐를 이용해야 돼? 소수 부분을 이용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이런 거야. 우선은 상용 로그 3의 20제곱이 필요해. 그럼 얘는 20 곱하기 로그 3인 거고, 상용 로그 3은 0.4771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얘는 9.542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숫자의 배열은 여기 소수 부분이랑 관련되어 있다 그랬잖아. 0.542만 가지고 앞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항상 이렇게 로그 2, 로그 3 이런 값들은 주어질 거거든. 그래서 이 0.542가 로그 몇과 로그 몇 사이의 수인지에 대한 범위를 설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랑 같은 거냐면 우리 무리식에서 이런 거 했던 거, 루트 n제곱 플러스 1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런 거 했었잖아. 그럼 얘는 루트 n제곱, n보다는 크죠? 근데 n 플러스 1보다는 어때? 작지. 이렇게 범위를 설정을 했잖아. 연속하는 정수로서. 얘도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또 로그에서 이런 문제 있었지. 로그 7의 정수 부분은 뭐냐? 이거 물어본 적 있잖아.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로그 2의 7. 그래서 로그 2의 4와 로그 2의 8 사이가 해서 얘 값이 2고 얘 값이 3이잖아. 그래서 얘 값이 2. 얼마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잖아. 이렇게 이웃하는 정수의 형태로 범위를 만들었다고. 근데 여기에서도 이 방법을 써야 돼. 자, 봐봐. 0.54는 이 로그 3보다는 어때요? 크죠? 로그 4보다는 어때? 로그 3보다는? 얘가 더 크죠? 그럼 로그 4는? 얘들아, 로그 4는 이게 2배의 로그 2죠? 그럼 여기다가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0.602야. 그럼 0.542는 로그 4보다는 어때? 작죠? 그래서 얘가 로그 3 사이와 로그 4 사이의 숫자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이 0.54이라는 건 상용 로그 3. 얼마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돼? 왜냐면 로그 3과 로그 4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3. 얼마의 값을 가질 거라고. 그러면 이게 답은 3으로 끝난 거거든. 이제 왜 그런지는 이제 이 정수 부분이 갖는 의미를 생각을 해봐. 이 9가 의미하는 건 뭐였어? 자리? 수랑 관련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봐봐. 여기 세 변에 똑같이 9를 한번 더 해봐. 9 더하기 로그 3 9.54야. 9 더하기 로그 4야. 근데 얘들아, 9는 상용 로그 10의 몇 제곱과 같아? 9제곱과 같은 거죠. 그러면 얘가 상용 로그 10의 9제곱인 거고 얘도 상용 로그 10의 9제곱인 거야. 그러면 상용 로그 10의 9제곱과 상용 로그 3을 더하면 얘가 상용 로그 3 곱하기 10의 9제곱으로 표현이 될 거고, 그리고 9.54이라는 거는 상용 로그 3의 몇 제곱이야? 20제곱이잖아. 얘의 값이 9.54이니까. 그리고 상용 로그 10의 9 더하기 로그 4는 상용 로그 4 곱하기 10의 몇 제곱이 돼? 9제곱이 돼. 이해되니? 그래서 3의 20제곱이라는 수는 3 곱하기 10의 9제곱과 4 곱하기 10의 9제곱 사이가 수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얘는 가장 앞자리가 뭐가 되겠어?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소수 부분의 이 범위만 설정을 하면, 요 범위만 설정을 하면 최고 자리 숫자는 이렇게 바로 결정해도 돼요. 9의 의미는
결국에는 뒤에 0이 몇 개가 더 붙냐? 그런 의미인 거라고. 이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 아마 이게 좀 어려울 거야. 내가 문제 하나 낼게. 한번 풀어봐봐. 3의 마이너스 20제곱은 소수점 n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 알파가 나온다. n 플러스 알파의 값은 무엇이냐? 상용 로그 2는 0.3010, 로그 3은 0.4771 이렇게 돼버려. 했어요? 했어. 자, 볼까요? 소수점 n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알파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동시에 다 물어보는 거죠. 상용 로그를 취할게. 3의 마이너스 20제곱 마이너스 20 곱하기 로그 4 마이너스 9.542 이렇게 돼버려. 그럼 얘는 마이너스 9 빼기 0.54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소수 부분이 음수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빼기를 더하기를 해줘서 마이너스 10 더하기 0.458 이렇게 돼버리네. 이해되니? 그럼 여기 정수가 몇이야?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럼 몇째 자리에서? 10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어떤 수가 처음으로 나오냐? 0.458 가지고 범위를 설정하는 거지. 보니까 얘가 로그 3보다는 어때? 크네요. 근데 로그 4보다는 당연히 작겠죠. 로그 4는 이게 0. 몇이니까 602가 되는 거니까. 아니구나. 로그 3보다 작구나. 미안해. 이 로그 3보다 작죠. 이 0.4771. 그리고 뭐보다는 커? 로그 2보다는 크네. 0.302.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로그 2. 얼마인 거야. 그럼 처음으로 0이 아니니까 알파는 뭐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12.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다. 맞았어. 맞았어. 뭐 틀렸어? 다 틀렸어? 뭐 틀렸어? 1 더하고 빼기 하는 아, 여기서 그래요. 우리 책에 있는 문제들도 한번 봅시다. 12번. 로그 2와 로그 3의 값이 주어지고요. 상용 로그의 값을 구하래요. 로그 12는 로그 2의 제곱 곱하기 3이거든. 그래서 2배의 상용 로그 2 더하기 로그 3 이렇게 돼버려. 자, 로그 2는 요거를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0.602, 로그 3은 0.477이 이렇게 돼버려서 197, 1.1791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자, 근데 2번을 보면 로그 2분의 5죠. 그럼 얘는 로그 5에서 뭐를 빼주는 거야? 로그 2를 빼주는 거지. 근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로그 5가 있어 없어? 없지. 자, 로그 5는 부하 이거 뭐로 바꾸라 그랬지? 로그? 영상이 있었을 텐데 2분의 10으로 바꾸라 그랬죠. 그러면 얘가 1 마이너스 2배 로그 2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은 1 마이너스 0.602니까 계산하면 0.398 이렇게 돼버린다. 자, 3번은 루트 5니까 이게 5의 2분의 1제곱이야. 그러면 이게 2분의 1 곱하기 로그 5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2분의 1에 1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1에서 로그 2를 빼면 이게 0.699거든요. 그러면은 2분의 1배를 하니까 0.3495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계산하는 건 그냥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 로그 5는 이렇게 1 마이너스 로그 2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12 같은 것도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해서 따로따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만 좀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는 덧셈뺄셈이라. 13번 문제. (13번) 문제를 보면 2.71 로그 2.71의 값이 주어졌고요. 그걸 가지고 이 녀석의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을 말하시오 그랬어. 여기 271, 271 숫자의 배열이 어때? 같죠? 그럼 뭐가 같다는 얘기야?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 녀석의 소수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0.4330이 되는 거죠. 그럼 도와요. 정수 부분은 뭐가 돼야 돼? 이게 몇 자리 정수야? 1달 그러면 1을 빼야 되니까 정수 부분의 값은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2번은 여기 소수 부분 보니까 이게 또 271이지. 여기 271 숫자의 배열이 똑같다고. 그럼 소수 부분의 값은 뭐가 돼야 돼? 0.4330이 되는 거야. 그럼 유라나 정수 부분의 값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3.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제가 뭐 비슷한 거 예를 들긴 했지만 아까 내가 로그 5.17을 예로 들었잖아. 517의 의미가 있어요. 내 생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외우고 있어. 자, 5.67, 0.7536이래. 소수 부분이 7536 같네, 그지? 그럼 여기 정수 부분의 값이 얼마야? 4. 그럼 이게 여기 진수의 정수 부분의 자릿수가 몇 자리가 돼야 돼? 그치, 5자리. 그럼 x는 5,600, 아니다, 56,700. 이렇게 돼버려야 돼. 이해돼요? 2번은 마이너스 2.2464. 이거 불편하지. 왜? 소수 부분이 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음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운데 빼기를 더하기를 하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0.7536 이렇게 돼요. 아, 소수 부분이 어때? 같죠? 이해가? 그럼 x는 뭐가 돼야 돼? x는 이게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위하는 수가 나와야 돼? 셋째 자리. 그럼 0.00567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15번 문제.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3x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k는 0의 두분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거든. 항용 로그 A가 n 더하기 어떤 꼴로 표현돼? 알파 꼴로 표현된다고. n 더하기 알파 꼴로. 그러면 이 n과 알파가 3x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k는 0. 이거의 무슨 근이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차항의 개수와 1차항의 개수를 알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요 둘의 관계에 의해서 두 분의 뭐는 알 수 있는 거야? 합은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7인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n의 값, 알파의 값을 다 구할 수 있어. 왜냐? n이 의미하는 건 뭐야? 정수죠. 알파는 0 이상의 소수란 말이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 3분의 7이라는 게 마이너스 2 빼기 3분의 1이잖아. 그러면 중간에 빼기를 더하기를 하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알겠어? 그러면 n의 값은 뭐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알파의 값이 뭐가 돼야 돼? 3분의 2가 돼버려야 돼. 그래서 K라는 건 부분에 뭐가 필요하냐면 곱이 필요해. 그래서 3분의 K가 N알파 이렇게 돼버려서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 K의 값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6.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한번 해봅시다. 94번, 95번을 다 해보세요.
다 했나요? 자, 94번부터 볼까? 0.369이 소수 부분이 같은데 정수 부분이 두 자리니까 x의 정수 부분이 세 자리가 돼야 돼. 그래서 234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긴 소수 부분이 음수네. 그래서 빼기 1 더하기 1을 해서 0.3692. 그럼 x는 뭐가 돼야 돼?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와야 돼.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3번은 얘는 마이너스 3 더하기 0.369이거든. 그래서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0.00234. 그래서 x의 값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95번을 보면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2차 방정식 얘의 두 군이래. 그러면 상용 로그 a라는 게 또 n 플러스 알파 꼴로 표현이 될 거고, 알파는 0 이상 1 미만의 정수, 아니 소수, n의 값은 정수죠. 그러면 이 녀석의 두 분이 n이랑 알파래.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5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빼기 2분의 1인데 소수 부분을 양수로 표현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2분의 1인 거야. n의 값은 마이너스 3이고 알파는 뭐가 돼야 돼? 2분의 1이 돼버려야 돼. 이해가? 그럼 두 분의 뭐가 필요해? 곱이 필요하죠. 2분의 k는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k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다. 이해돼요? 이거 다 맞았어? 맞았어. 좋아요. 그 다음 16번 문제.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거랑 비슷한데 2번만 할게요. 3의 20제곱은 아까 비슷한 거 한 거 같아서. 얘가 몇 자리 정수니? 우리가 이걸 다 정리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상용로그를 이용을 한다고. 그래서 상용로그 6에 50제곱. 그럼 이거 50 곱하기 상용로그 6이거든? 근데 6이라는 건 2 곱하기 3이니까 얘가 50에 상용로그 2 더하기 상용로그 3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얘가 50 곱하기 0.3010 더하기 0.4772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50 곱하기 0.7781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5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5 1은 5, 5 8에 40, 7, 5, 35, 39 7, 5, 35, 38.905 이렇게 돼버리네. 몇 자리 정수가 돼야 돼? 39자릿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해돼요? 더하기 1 해야 돼. 17번은 생략하고요. 이런 건 잘할 것 같은데. 자릿수는 18번 아까 예를 들었던 건데 최고 자리 숫자 이거 물어보는 거. 얘는 3의 14제곱이 몇 자리 정수이고 최고 자리 숫자는 뭐냐 물어본 거죠. 이 최고 자리 숫자의 의미는 3의 14제곱을 쭉 전개했었을 때 요 맨 앞자리 숫자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엔 숫자에 뭐랑 관련이 있다? 배열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상용 로그 3의 14제곱은 14 곱하기 로그 3이야. 그래서 얘는 14 곱하기 0.4771 이거여서 귀찮더라도 이거 곱하기를 해야 되네. 4, 1은 4, 7, 4, 28, 7, 4, 28, 0, 3, 4, 4, 16, 1, 9, 4, 7, 7, 4, 6, 7, 6, 6.6794 이거 6.6794네. 자, 몇 자리 정수야?
6이니까 7자리 정수. 그 다음에 2번은 숫자의 배열이죠. 0.6794 소수 부분을 가지고 오는 거야. 자, 0.6794 같은 경우는 얘들아 요거 로그 4 있지. 요거 2배 하면 0.602지. 그거보다는 커. 근데 로그 5는 어떻게 돼? 로그 5는 상용 로그 2분의 10이니까 1 마이너스 로그 2라 그랬지. 0.699야. 자, 0.6794는 0.699보단 어때? 작죠. 얘가 로그 5보다 작다고. 근데 얘는 로그 4보다는 크다고. 그럼 얘가 로그 뭐가 돼야 된다고? 4. 얼마. 최고 자리 숫자는 뭐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98번 해봅시다. 자, 몇 자리 정수? 최고 자리 숫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동시에 물어보는 거죠. 20로그 5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로그 5라는 건 이제 1 마이너스 로그 2라는 거 아니까 20 곱하기 1 빼기 로그 2는 0.699. 그러면 9이 18, 9이 18, 그러면 13.98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수 부분이 13이니까 A의 값 몇 자리 정수? 14자리 이렇게 되는 거고, 소수 부분이 0.98이거든. 얘는 자 2배 하자. 2로그 3 0.9542거든. 그럼 이게 로그 9란 말이야. 근데 0.98은 로그 9보다는 크잖아. 그럼 뭐보다 작은 거야? 로그 10보다 작은 거야.
그러면 얘가 로그 9점 얼마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최고 자리 숫자 b는 뭐가 돼야 돼? 9가 돼야 돼. 이해돼? 그래서 a 플러스 b는 뭐가 된다? 23. 이걸 구하고자 하는 거다. 이해되죠?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활용 문제인데 우리 이제 이런 말들이 나와. 문제를 풀 때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말이 나오면 두 수의 소수 부분이 같대. 그러면 둘을 빼면 소수 부분이 지워지겠지. 그럼 뭐만 남아야 돼? 차가 정수가 나온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예를 들어서 x의 값이 10 이상 100 미만일 때 로그 x와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이 같대. 만족하는 모든 x의 곱은 이렇게 물어봤어. 자, 이 상용 로그와 이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대. 그럼 봐봐. 로그 x에서 로그 x분의 1을 뺄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나와야 된다고? 정수가 나와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이게 뭐가 돼야 돼? 로그 x의 제곱인 거죠. 그럼 로그 x 제곱이 정수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정수라는 걸 이용하라고 여기 x의 범위가 주어졌거든. 그래서 저 범위에다가 양쪽에 똑같이 이렇게 상용 로그를 취해봐. 그럼 로그 x의 범위는 1 이상 몇 미만이야? 2 미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로그 x 제곱은 얘가 뭐랑 같은 거야? 2 로그 x랑 같은 거잖아. 그래서 여기 세 배는 똑같이 2배를 해줘. 이렇게. 그러면 도아야 얘 값이 뭐라고? 뭐가 돼야 된다고? 정수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은 요 사이에서 정수가 될 수 있는 값은 뭐가 있어? 그쵸. 이 로그 x가 2 또는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로그 x는 1 또는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x는 밑을 넘겨야 되는 거니까 10의 1제곱과 10의 2분의 3제곱인 거죠. 그럼 두 개를 곱하니까 10의 2분의 몇 제곱이 돼야 돼? 5제곱 이렇게 돼버려야 돼. 이해돼? 그래서 빼면 뭐가 된다? 정수다. 그래서 그 식을 만들고 문제에 주어진 x의 범위를 가지고 얘가 어떤 정수의 값을 가질 건지를 찾아내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얘는 이제 소수 부분의 합이 1인 거니까 항상 소수 부분은 0 이상 1 미만의 수가 돼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x의 범위가 10 이상 100 미만일 때 로그 x와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만족하는 모든 x의 부분 이렇게 물어봤어. 자, 얘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할 거냐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 근데 x의 범위를 보니
상용 로그 x에 여기 정수 부분의 값은 뭐가 될까? x가 10 이상 100 미만이래. 그러면은 유라나 여기서 정수가 몇 자릿수야? 두 자릿수. 그럼 로그 x의 정수 부분의 값은 뭐가 돼야겠어?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야 된다. 여기서 단 알파는 0 이상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로그 x제곱은 이거는 로그 x를 몇 배 한 거랑 같아야 돼? 2배 한 거랑 같아야 돼. 그럼 얘를 2배 하면 어떻게 돼? 2 플러스 몇 알파야? 2알파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해가? 그러면 2알파라는 건 결국엔 이게 0과 몇 사이가 된다는 얘기야? 2 사이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왜? 여기 알파의 범위가 0과 몇 사이야? 1 사이니까 거기에 2배를 해주냐. 그러면 자 봐봐. 2알파가 0과 2 사이인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이 필요하거든. 그치? 근데 소수 부분이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2알파가 0과 몇 사이일 때? 1 사이일 때. 두 번째는 2알파가 1 이상 2 미만일 때로 나눠야 돼. 만약에 2알파가 0과 1 사이잖아? 그러면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은 그냥 2알파가 되는 거야. 근데 2알파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몇을 빼줘야 돼? 1을 빼줘야 돼. 여기에서 이렇게 1을 빼줘야 0과 몇 사이가 돼? 1 사이가 된다고.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달라져.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2알파가 0과 1 사이면 로그 x의 소수 부분인 알파와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인 2알파를 더하면 그게 1이라고. 그래서 알파의 값은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로그 x라는 게 1 더하기 3분의 1이니 이게 3분의 몇가 돼? 4가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x는 10에 뭐가 된다? 3분의 4제곱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두 번째 2알파가 1과 2 사이면 2알파는 1보다 큰 수니까 소수 부분이 될 수 없어. 그지? 그러니까 정수 부분을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돼. 그러면 이제 2알파 마이너스 1이 뭐가 돼? 0과 1 사이로 바뀐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로그 x의 소수 부분인 알파와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인 2알파 빼기 1을 더하는 거지. 그럼 얘 값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지. 소수 부분의 합이. 잘 이해 안 되나? 우리가 이제 로그 x의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했었을 때 이 알파의 범위를 이렇게 정해줬잖아. 그쵸? 그러면 로그 x 제곱은 로그 x를 2배 한 거니까 이 로그 x가 1 플러스 알파다라는 걸 가지고 표현을 하면 2 더하기 2알파가 돼버린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정수가 2배가 되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소수 부분이 이렇게 2배가 되었을 때는 이 2알파라는 녀석이 알파의 범위가 0과 만약에 2분의 1 사이였다면 2알파 자체가 0과 1 사이가 돼버려서 이거 자체가 소수 부분이야. 근데 이 알파라는 게 2분의 1 이상 1 미만의 수였다면 2알파라는 게 1 이상 2 뭐가 되는 거야? 미만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이 2알파 자체를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얘 값이 얼마니까? 1점? 얼마니까. 그래서 얘를 소수 부분으로 만들어 주려면 이 정수 부분을 뭐로 만들어야 돼? 0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세변에 똑같이 이렇게 1을 빼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엔 2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게 0 이상 1 미만의 수가 되는 거잖아. 그거에 해당하는 게 이 두 번째 경우라고. 그래서 두 개의 소수 부분을 더하니
결국에는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 x가 1 더하기 3분의 2가 되고 3분의 5 이렇게 돼버려. 그럼 따라서 x는 10에 뭐가 돼버린다? 3분의 5제곱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럼 두 개를 어떻게 하래? 곱하래. 그럼 이게 10의 세제곱, 그래서 답은 1000 이렇게 돼버린다고. 알겠지? 19번 문제가 이 내용을 하는 문제인데 선생님이 푼 것보다는 풀어준 것보다는 조금 쉬울 거예요. 1번 x의 범위가 10과 100 사이고요.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x 세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아. 그럼 차가 뭐가 돼야 돼? 차가 정수가 돼야 돼. 그러면 이게 로그 x제곱 이게 정수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 값은 2배 로그 x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자, 로그 x라는 건 이 x의 범위에 상용로그를 취하면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럼 2배 로그 x가 2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 3보다는 작죠. 근데 얘가 정수잖아. 그럼 2 로그 x가 뭐만 되는 거야? 3만 되는 거야. 3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그 x는 2분의 4. 따라서 x는 10의 2분의 3승 이렇게 표현된다. 알겠지? 그 다음 2번을 보자. 2번은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래. 그러면 로그 x라는 게 3 더하기 알파 이런 꼴이다 라는 거야. 근데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세제곱근 x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 그럼 로그 세제곱근 x를 생각을 하면 얘는 로그 x의 3분의 1제곱이 되는 거고 3분의 1 곱하기 로그 x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얘는 3분의 1에 3 플러스 뭐가 돼야 돼? 알파 이렇게 돼버려야 돼. 그럼 얘는 결국엔 1 더하기 뭐가 된다? 3분의 알파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요 알파랑 여기 소수 부분인 3분의 알파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엔 3분의 4알파가 1인 거고요. 알파의 값은 뭐가 돼? 4분의 3인 거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로그 x가 3 더하기 4분의 3이잖아. 4분의 뭐가 돼야 돼? 15. 그럼 따라서 x는 뭐가 돼야 돼? 10의 4분의 15제곱 이렇게 돼버려. 이해됩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번 해봅시다. 99번, 100번 다 해볼게요.
도화 다 했니? 잘 모르겠어? 한번 봅시다. 자, 99번.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얼마래? 2래죠. 얘들아, 이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2라는 얘기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거야. 로그 x를 2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로그 x가 2 이상 3 미만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의 상황에 맞춰서 1번을 쓸 건지 2번을 쓸 건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문제에서 보면 로그 x제곱 빼기 로그 x분의 1의 값이 뭐가 돼야 된대? 정수가 돼야 된대. 그러면 얘는 결국엔 로그 x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인 거지. 그러면 결국에 얘는 3로그 x랑 같은 거고, 우리 로그 x가 2 플러스 알파보다는 이걸 쓰는 게 이 문제에서는 더 좋죠. 왜? 정수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알파의 값이 뭔지를 모르니까 얘를 써서 범위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3로그 x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세배한 거니까 6과 몇 사이야? 9 사이가 돼버려. 이해돼? 그러면 3로그 x는 정수니까 6, 7, 8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로그 x가 뭐가 돼야 돼? 3분의 6, 3분의 7, 3분의 8인 거죠. 그럼 x는 10의 3분의 6제곱, 10의 3분의 7제곱, 10의 3분의 8제곱인 거네. 그냥 모두 구하시오구나. 3분의 6을 그냥 2로만 바꾸면 되겠죠. 이 세 개가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돼? 자, 그 다음에 100번을 보면 정수 부분이 뭐라 그랬어? 4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로그 x가 4 플러스 알파다라는 조건도 주는 거지만 로그 x가 4 이상 5 미만이다라는 이 두 개의 조건을 주는 거야. 근데 이 두 개 중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게 뭔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럼 이 녀석을 보면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의 합이 얼마래? 1이 되지. 그러면 소수 부분이 필요하니까 1번, 2번 중에 뭐 쓰는 게 편하겠어? 1번이 편한 거라고. 유라님 이해돼? 그러면 로그 루트 x라는 건 2분의 1의 로그 x인 거죠. 그러면 로그 x라는 게 4 플러스 알파니까 얘가 2 더하기 뭐가 돼버려야 돼? 2분의 알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로그 x의 소수 부분인 알파와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은 2분의 알파 이렇게 되는 거겠지. 2분의 알파는 0과 몇 사이니까 2분의 1 사이니까. 그러면 알파 더하기 2분의 알파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엔 2분의 3알파가 1인 거니까 따라서 알파는 뭐가 돼야 돼? 3분의 2가 돼버려야 된다. 이해돼야 안 돼? 그런데 우리는 로그 4제곱근 x의 소수 부분이거든? 얘가 4분의 1의 로그 x야. 그럼 4분의 1에 넷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표현돼야 된다고. 그럼 얘가 1 더하기 6분의 1이죠. 따라서 소수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6분의 1이 된다라는 거다. 알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활용 문제. 얘들아, 이거 활용 문제 그 시너지 보면 여기 뒤에 활용 문제가 좀 많아. 유형 9번,
10번, 11, 12, 13, 14 이거 다 안 해도 돼요. 오늘 이거 진도 나가면 시너지 여기 51페이지 있지. 여기 실생활의 활용 전 있지. 여기까지만 푸세요. 요거는 나중에 시험 때 상황 봐서 풀게. 상용로그가 요즘에 이런 활용 문제를 거의 안 내, 학교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안 나와.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안 넣어 놓을 수는 없거든. 그래서 숙제는 여기 유형 8번까지만 해갖고 오면 돼. 알겠지? 책에 있으니까 이 문제는 풀게요. 자, 봐봐. 어떤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를 이렇게 나타내겠대. H+. 그리고 용액의 산성도를 pH라고 하면은 이 pH라는 값은 결국엔 마이너스 로그 H+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야. 이해가? 자, 사탕을 먹은 직후 채취한 타액의 pH가 6.6이었대. 그러면은 6.6은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때의 수소이온 농도는 마이너스를 왼쪽으로 넘겨. 한 번 더 적을까? 이렇게 되는 거고, 수소이온 농도가 뭐가 된다? 10의 마이너스 6.6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봐봐. 사탕을 먹고 10분 후 채취한 타액의 수소이온 농도는 사탕을 먹은 직후 채취한 타액의 수소이온 농도의 몇 배래? 50배래지. 이거의 몇 배가 된다는 얘기야? 50배가 된다는 얘기야. 사탕을 먹고 10분 후에 채취한 타액의 수소이온 농도는 사탕을 먹은 직후 채취한 타액의 수소이온 농도의 50배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지금 얘가 뭐야? 사탕을 먹은 직후 채취한 타액의 pH가 6.6이 되는 뭐야? 수소이온 농도라고. 그러면 10분 후는 50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6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근데 50이라는 건 5 곱하기 뭐야? 10이죠.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6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그때 뭘 구하라는 얘기야? pH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6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인 거다. 그래서 이때의 pH는 마이너스 로그 5 빼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5.6 이렇게 되거든. 근데 로그 5는 뭐가 돼? 1 마이너스 로그 2가 되는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5.6 내려오면 플러스 5.6이죠. 로그 10의 10은 1이니까. 그럼 여기가 뭐가 돼? 0.7.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4.9 구하고자 하는 거다. 알겠지? 이러다 어려워. 근데 이거는 관계식이 주어졌잖아요. 수소이온 농도가 얘라고 했었을 때 산성도를 나타내는 pH를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pH라는 게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사탕을 먹은 직후 채취한 타액의 pH래. 그러니까 이 pH의 값이 6.6이라고 주어진 거야. 그럼 그때 요 수소이온 농도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걔를 구해놓은 거고. 사탕을 먹고 10분 뒤에 채취한 타액의 수소이온 농도는 먹은 직후의 수소이온 농도의 몇 배래? 50배래. 이게 먹은 직후의 수소이온 농도거든? 그럼 여기에 50배를 한 게 뭐가 되는 거야? 10분 후의 수소이온 농도인 거야. 그럼 얘의 수소이온 농도의 pH를 구해라 그런 거니까 얘 값을 구했으니까 그거를 요 식에다가 대입한 거야. 그래야 뭐가 나오니까? pH가 나온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